한자로. 자, 요번에 이거 이제 마지막 얘기 16하고 17가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중화반응까지는 했고요. 요 두 개 하고 내일이 종강이 내일 모레죠. 수요일날 종강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 이제 산화환원 반응. 자, 산화환원 반응은 요즘 이제 고1 과학에서도 나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전자의 이동이 있는 그러한 그 반응을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우리 이제 이렇게 배웠어. 산소를 얻거나 뭐 잃는 뭐 이런 반응을 산화환원 반응이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모든 산화환원 반응은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는 반응을 우리가 각각 산화환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산화환원 반응을 전자를 잃었는지 얻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시작을 해 볼 텐데, 자, 일단은 산화환원 반응의 정의부터 볼게요. 자, 산화다 그러면 이 전자를 잃었을 때가 산화고요. 환원이라 그러면 이제 전자를 얻었을 때를 환원이라 그러죠. 전자 잃고 얻음으로 산화하는 반응을 정의 내리는데, 이때 전자를 잃었는지 혹은 얻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산화수라 그러는데, 자, 이 산화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산화가 됐는지 아니면 환원이 됐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산화수라는 개념을 좀 볼 거예요. 자, 산화수는 뭐냐면 산화 상태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원소들의 산화 상태를 표시한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그 물질을 이루다 보면 결합이라는 걸 하잖아. 화학결합. 화학결합을 하다 보면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 전자를 조금 뺏긴 상태로 결합할 수도 있고, 전자를 얻은 상태로 결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화수를 식으로 나타내 주면, 산화수는 원자과 전자가 있어요. 빼줘요. 자, 원자과 전자에서 전기음성도 처리 후 내전자를 빼준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H2O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되죠. 산소에 이렇게 돼요.
그럼 H2O에서 이제 산소의 산화수를 보게 되면 산소죠. 자, 산소의 산화수는 원자까지는 6이거든요. 음성도를 처리하라 그랬지. 음성 처리하는 얘기는 산소의 음성도가 수소보다 크기 때문에 전자를 이렇게 가져간다고 생각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알았지? 다 가져갔다. 어떤 놈이 산소가. 그러면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그럼 마이너스 2예요. 자, 수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1인데 음성도 처리하고 나니까 없어요.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수소는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셨죠? 자, 그 다음 자, H2O2가 있어요. 근데 과산수소예요. 과산수소는 수소에다가 산소, 수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산소의 산화수를 따지면은 산소의 산화수는 원자과 전자가 6은 동일하죠. 음성도 처리하라는 얘기는 전자를 이렇게 해서 얘가 다 가져갔다고 보는 거야. 근데 이 중에 전자 쌍인데 이 전자 쌍 중에 한 개만 산소 거죠. 왜냐면 여기는 음성 차이가 없잖아. 그렇게 되면 내전자가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만 찍혀요. 내전자가.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빼는 거야? 7을 빼는 거야. 7. 자, 그러면 산화수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산소도 얼마가 되냐면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해서 전자를 가져오니까. 자, 수소는 안 해도 되겠지. 수소는 뺏겼기 때문에 뭐가 돼?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1이 되고 얘도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다른 것도 해볼게. 자, 이게 에탄올입니다. 자, 에탄올은 탄소에 수소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번에 어떤 원리인가를 여러분이 이해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빠르게 산화수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탄소와 이탄소의 산화수인데 음성도가 탄소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가져오고 두 개 가져오고 세 개 가져와. 그럼 전자를 세 개 가져오니까 전자가 음전기를 나타내 주니까 왼쪽에 있는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자, 요번에 오른쪽에 있는 탄소는 하나 가져오고 두 개 가져오는데 이쪽으로 하나가 뺏겨. 그럼 얼마가 된 거야? 몇 개 가져온 거야, 결국? 결국 하나 가져온 거지.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탄소는 얼마가 되겠어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산소는 두 개 가져왔죠?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 자, 얘를 제외한 게 전부 다 수소인데 수소는 다 뺏기기만 했지. 그러니까 수소는 전부 다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아세트산이라는 거 볼까?
이렇게 됩니다. 이탄소하고 이탄소가 이렇게 있어요. 자, 봅시다. 하나, 둘, 셋. 자, 동일하게 왼쪽 탄소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옆에 있는 에탄올과 다를 게 없지? 문제는 오른쪽 탄소야. 자, 오른쪽 탄소는 산소 쪽으로 하나 뺏겼지? 둘 뺏겼지? 셋 뺏겼지?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자, 산소는 이렇게 해서 가져오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수소는 다 뺏긴 상태니까 전부 다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산화수예요. 이런 게 산화수인데 이 산화수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데 이제 몇 가지 규칙을 만들면 그 규칙만 기억하고 있으면 산화수 쉽게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자,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규칙. 자, 호동소 물질 알죠? 자, 호동소 물질일 때 산화수는 얼마가 되냐면 0이 돼요. 알겠죠? 호동소 물질일 때 산화수가 0이 된다. 예를 들면 O2 있어요. Cl2 있고요. 그 다음에 NA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마그네슘도 있을 거고. 자,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각각의 호동소 물질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호동소 물질일 때 이 원소들의 산화수가 얼마가 되는 거면 이렇게 0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에 일원자 이온을 봅시다. 일원자 이온. 자, 일원자 이온은요. 일원자 이온은 산화수가 이온의 전하량이에요. 예를 들면 Na 플러스도 있을 것이고요. Mg2 플러스도 있고 또는 Cl 마이너스도 있을 거예요. 그냥 각각 이런 애들을 일원자 이온이라 그러지? 그러면 Na 플러스는 그대로 플러스 1이 산화수야. 플러스 2가 산화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산화수인 거죠.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규칙은 금속들입니다. 금속. 자, 일단 금속은 음성도가 큰 원소들입니까? 작은 원소들입니까? 금속은 음성도가 작은 애들이야. 자, 그리고 음성도가 작기 때문에 금속은 전자를 잃은 상태의 산화수를 갖게 돼. 그러니까 플러스의 산화수를 갖는 거지. 특히나 전형원소론을 우리가 배워요. 그래서 전형원소에서는 1족에 해당하는 금속은 무조건 플러스 1. 산화수가 무조건 플러스 1. 2족은 무조건 플러스 2가 돼요. 예외 없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전형원소 같은 경우는 1족이 플러스 1이고 2족이 플러스 2인데 전이 금속이라고 이제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 예외적인 얘기는 전형원소 말고, 알았죠? 전형원소 말고는 예를 들면 구리야. 구리는 플러스 1가도 있는데 플러스 2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화수가 플러스 1도 있고 플러스 2도 있다고 보면 돼. 철도 마찬가지야. 철도 Fe2 플러스가 있으면 Fe3 플러스도 있어요. 하지만 전형 원소는 1족과 2족은 무조건 화합물에서는 플러스 1과 플러스 2를 갖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왜 갑자기 고요의 바다가 뜨지? 고요의 바다 봤어? 안 봤냐? 난 재밌게 봤는데. 왜 갑자기 고요의 바다가 뜨냐? Wait a minute. 저 네트워크가 왜 안 잡히지? 잠시만요. 아이고, 씨. 왜 안 잡혀, 와이파이가. 참나. 자, 금속 했죠? 예, 비금속 갑시다. 세 번째. 자, 비금속은요, 음성도가 큰 애들입니다. 맞죠? 그죠? 예, 음성도가 큰 애들이 비금속이에요. 그렇게 되면 음성도가 크면은 전자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전자를 애들이 가져오죠. 그죠? 보여요? 자, 전자를 가져오기 때문에 얘는 음의 산화수를 갖게 돼. 그래서 이제 제일 음성도가 큰 게 뭐지? 음성도 제일 큰 거. 플로린. 그래서 플로린은, 예,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수소 있습니다. 수소는 음성도가, 보자. 음성도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1을 갖게 돼. 아까 지금 봤었죠? 수소 플러스 1을 갖는 거. 하지만 수소도 예외는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 앞에서 봤던 금속들과 화합했을 때. 그럼 금속들과 화합한다는 게 뭐냐면, NaH라든가, 또는 MgH2라든가. 자, 이 경우에서는 얘가 NA가 플러스 1이지 1쪽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돼요.
Mg가 플러스 2거든요. 그럼 요 수소 하나는 마이너스 2를 갖습니다. 수소 2개 해서 마이너스 2. 그래서 금속들과 만났을 때는 산화수가 얼마가 되냐면 산화수가 음의 산화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산소. 산소는 마이너스 2를 가져요. 물론 예외적으로요. 그 음성도가 큰 플로린과 만나게 되면 이 플로린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산소는 플러스 2를 가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는 과산화수소 같은 애들, 우리가 금방 했던 거죠. H2O2. 그럼 산소가 2개 있기 때문에 수소가 플러스 1이면은 산소는 마이너스 2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는 요번에는 자,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그 화합물이 있습니다. 화합물인데 화합물이 이제 하나는 중성화학종이고 어떤 애는 이온 화학종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산화수의 합은 중성일 때는 0을 띄고요. 이온이 있어요. 이온일 때는 이온의 전하량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자들이 있어요. H2S. 그 다음에 SO2. 그 다음에 뭐 SO4E-. 뭐 이게 세 가지 일단 예를 들어볼까? 자, 여기 S의 산화수. 수소가 플러스 1이래요. 그럼 황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지만 전체의 합이 0이 되겠지. 알겠지? 자, 산소가 마이너스 2인 건 앞에서 봤었죠? 그럼 0의 황은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4가 돼야죠. 그 다음엔 여기 산소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지 않아요? 뭐를 더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2가 될까요? 응? 6을 더해야지. 그죠? 그래서 황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 되는 겁니다. 또 해볼까요? NO3 마이너스. 자, 이번에 안 해볼게. 내가 먼저 안 할게. 자, 질소의 산화수 얼마예요? 질소의 산화수 얼마예요? 마이너스 2짜리가 마이너스 2짜리가 3개 있죠? 뭐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될까요? 5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질소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크롬산 이온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때 요 크롬 한 개의 산화수를 계산하는 거야. 보자. 지금 요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인 건 우리 배웠죠? 그럼 마이너스 2짜리가 7개 있어요. 뭘 더해가지고 그 합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그지? 뭐가 될까? 아니, 뭘 더하는데 이때 크롬이 2개 있으니까
이렇게 2를 해주고 이 합이 마이너스 2인 걸 찾으면 돼. 박스에 들어간 거 얼마야? 응? 6 들어가죠? 그죠? 여기 mn 산화수가 얼마가 됩니까? 응? 이렇게 되겠지. 그제? 산소 하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짜리 4개 있었고, 그럼 마이너스 8이지? 그러면 뭘 더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냐면 7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따라서 mn의 산화수는 플러스 7이 되는 거예요. 자, 산화수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산화수가 결정이 되면 산화 환원 반응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 하면, 자, 봐. 전자를 잃었죠? 전자를 잃는다는 것은 마이너스가 빠져나간 거니까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산화 상태가 플러스 쪽으로 갑니다. 그럼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화수가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증가. 자, 전자를 얻었어요. 음전기를 얻었으니까 음수 쪽으로 가겠지? 그럼 음수 쪽으로 간다는 걸 감소한다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산화수가 어떻게 한다? 감소하면은 환원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자,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뭐 산소를 얻고 전자를 잃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자, 화학 1에서는요 산화수의 증감으로 모든 산화 환원 반응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한번 제가 산화수 얘기해 주면서 우리 고2 그 중간고사 대비할 때 선생님이 얘기해 줬었어. 기억나요? 안 나면 할 수 없고. 자, 그럼 봐봐. 이게 산화 환원 반응이래. 해볼까? 자, 플러스 2, 마이너스 2, 0, 0, 플러스 4. 보여? 자, 산화는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된 게 산화야.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자, 환원은 산화구리가 플러스 2인데 얘가 0이 되었으니까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거 봐봐. 얘는 0이죠. 얘도 0이죠. 얘 마이너스 2고 얘는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야. 자, 먼저 탄소는 산화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산화됐다라고 얘기하지만 탄소죠. 산소는 뭐 했다고 얘기해야 돼? 얘 뭐 된 거야? 환원된 거지 뭘. 아주 편리하죠? 그 다음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 빵빵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NA는 0에서 플러스 1이 됐으니까 산화된 거고, CL은 0에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환원됐다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이런 것들을 산화수를 이용해서 판단해 주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산화 환원 반응의 특징을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반응물이 있어요. 이런 반응물이 있다 하자. 자, 모든 산화 환원 반응은 하나의 물질이 환원하면 또 다른 물질은 무조건 뭐 해야 돼? 환원해야 돼. 그게 동시성이야. 그래서 첫 번째 산화 환원 반응 어떻게 일어나? 동시에.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산화만 일어나는 경우나 혹은 환원만 일어나는 경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두 번째,
전자를 잃거나 얻는 것들이 산화환원이래. 그러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잃은 전자의 몰수하고요, 얻은 전자의 몰수는 항상 같아야 돼. 자, 반응물 중 하나가 전자를 10개 잃었다. 그러면 무조건 반응물 중 하나는 전자를 10개 얻어가는 거야. 자, 딱 두 가지 특징입니다. 산화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며 전자를 잃었을 때의 잃은 전자의 몰수와 얻은 전자의 몰수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산화환원 반응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산화환원 반응에서 보게 되면 이제 물질의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지금 요 반응 한번 볼게. 지금 탄소가 산화가 됐잖아. 저기나? 그제? 자, 탄소가 산화가 됐으면 이 산화된 탄소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 주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탄소와 같은 물질의 이름이 뭐가 되냐면 환원제가 돼요. 그 다음 산화구리 CO는 환원이 됐죠. 자, 환원을 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 줬기 때문에 얘의 이름은 산화제라 그럽니다. 이해돼? 이해돼. 외우는 게 오히려 힘들어. 왜 그래? 산화제는 환원제, 환원 아니면 산화니까 그래.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산화한 물질을 뭐라 그런다고? 환원제라 그러며, 그 다음엔 환원한 물질을 산화제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산화제와 환원제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겠죠? 예, 두 번째는 산화제와 환원제에 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얘기. 첫 번째는 산화제부터 볼까? 산화제. 자, 산화제는 어떤 물질이라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주는 물질이야.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준다는 얘기는 다른 물질에서부터 전자를 가져온다는 뜻이죠. 전자를 뺏어온다는 뜻이지. 그리고 지가 환원해야지만 산화제의 역할을 할 거 아니야. 자, 따라서 산화제는 전자를 얻는 경향이 크면 클수록 좋은 산화제이다. 얘는 다른 말로 산화력이 크다란 표현을 씁니다. 자, 전자를 얻는 경향이 크면 클수록 좋은 산화제이며 다른 말로 산화력이 크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보세요. 전자를 얻는 경향이 크면 좋은 산화제래. 전자는 어떤 애들이 잘 얻어와? 전기 음성도가 큰 애일까 혹은 작은 애일까? 응? 큰 애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산화력이 강하다. 크다. 뭐 이런 애들이지. Cl2나 F2 같은 애들. 이거 굉장히 좋은 산화제예요. 결국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주기 때문에 위험한 거야. 독가스, 염소가스, 독가스거든. 자, 그 다음에 전자를 얻어오는 애들은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까?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될까? 전자를 조금 가지고 있어야 잘 얻어오지. 그지? 자, 따라서 전자를 조금 가져온다는 얘기는 산화수가
제가 조금밖에 없다는 얘기는 산화수가 클수록 산화력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정리해보자. 자, 산화제는 전자를 얻어오는 경향이 클 때예요. 전자를 얻어오는 경향이 클 때. 그럼 전자를 얻어오는 경향이 클 때가 산화력이 크다 그랬는데, 그러면 결국은 전기음소가 클수록, 그 다음엔 산화수가 클수록. 알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산화제가 어떤 물질인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봐야 되겠죠. NO3 마이너스, MnO4 마이너스, Cr2O7 E 마이너스. 자, 이거 플러스 5예요, 산화수. 플러스 7이고요. 얘는 플러스 6이죠. 이런 애들이 좋은 산화제라고 불리웁니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 환원제. 자, 환원제는 자기는 산화를 하고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 준다 그래서 환원제라고 해요. 그러면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 주려면 얘는 산화제와 다르게 전자를 내놓는 경향이 커야 돼. 전자를 내놓는 경향이 클수록 좋은 환원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좋은 환원제래? 그러면 얘는 뭐가 크다고 얘기하냐면 환원력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환원력이 크다. 그럼 이제 어떤 애들이냐면 전자를 잘 내놓냐면 음성도가 크면 안 돼. 음성도가 작아서 전자를 잘 내놓을 수가 있어야 돼. 주로 금속들이겠지. 그지?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작을수록 환원력이 크다고 얘기해요. 크다. 또한 전자를 내놓으려면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가 좋아요. 알았지? 그럼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산화수가 어떨수록 산화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환원력이 크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아셨어요? 작으면 작을수록. 자, 그래서 어떤 애들이 좋은 환원제냐면 H2S 아니면 일족의 NA라든가 또는 FeCl2 얘들. 자, H2S, S가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러니까 전자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야. 자, 그 다음 요거 물론 0이죠. 그 다음에 Fe 같은 경우는 플러스 2예요. 근데 F가 플러스 2긴 해도 얘는 플러스 3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자를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산화제 환원제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산화제와 환원제를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할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균형을 좀 맞춰 봐야 돼요. 그래서 균형 맞추는 문제는
이제 균형 맞춘다는 얘기는 개수 맞추는 건데 그건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졸아? 이 난로를 켜놓으니까 다 졸고 있네.